왜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사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3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노인병 전문의 김은희 원장님과의 대화가 일상위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샤워하기, 양치하기 등 기본 사항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신체 부위 5개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치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단 몇 분 만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팁을 발견하게 될 것이므로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0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관한 가장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 중 하나, 즉 눈에 잘 띄지 않는 입안에 숨어있는 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맛보고, 삼키는 데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청결에 관해서는 가장 간과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2번 양치를 하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노인병 전문의 김은희 박사는 혀를 닦는 것이 이를 닦는 것만큼 중요하며 그 영향은 입 너머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혀는 언제든지 700종 이상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분주한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미생물 중 일부는 유익하며 소화를 돕고 구강 미생물 군집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은 채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어 지속적인 구취, 충치 및 훨씬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혀는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박테리아, 작은 음식 입자, 죽은 피부세포 및 기타 잔해물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축적은 표면에 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팅을 형성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해당 층이 문제의 온상이 됩니다. 그 결과는 단지 불쾌한 호흡 그 이상입니다. 해리스 박사는 혀에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노년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작은 상처나 염증이 생긴 잇몸을 통해 혈류로 유입되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결한 혀를 포함한 열악한 구강위생은 심장병, 호흡기 감염, 심지어 당뇨병 합병증과 같은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혀를 집 난방 시스템의 공기 필터로 생각하십시오. 먼지와 때로 막히면 집안을 순환하는 공기가 퀴퀴해지고 건강에 해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혀는 전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한 간단한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혀 긁는 도구, 대부분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작고 저렴한 도구를 집거나 더 편리하다면 칫솔모를 사용하십시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편안하게 혀를 최대한 내밀고 뒤에서 끝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쌓인 막을 제거하면서 3, 4번의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목표로 하세요. 먼지 쌓인 조리대를 닦아내는 사진입니다. 당신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지만 부드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물로 입을 헹구어 이물질을 씻어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하지만 잠자기 후에는 혀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가볍게 하세요. 하루 사용, 기 루틴은 매일 3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그 보상은 놀랍습니다.
박테리아와 찌꺼기가 혀에 쌓이면 미레가 코팅되어 식사의 모든 맛을 음미하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혀를 청소하는 노인들은 종종 몇 주 안에 미각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은 변화는 식사를 일상적인 일에서 새로운 즐거움으로 변화시킵니다. 67세의 내 친구 서미자 씨는 수년간 혀를 방치하다가 3개월 전부터 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닝커피와 신선한 과일의 은은한 맛을 즐기며 어느새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치과 의사는 또한 마지막 검진에서 그녀의 구강 건강이 개선되었으며 플라크와 잇몸 자극의 징후가 더 적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맛이나 신선한 호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미자는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박테리아 축적이 줄어들면 면역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지인인 71세 은퇴자 최정수 씨는 부지런히 양치질과 치실 사용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만성 구취와 싸워왔다. 내가 혀 청소를 제안했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2주 동안 지속한 후에 그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치솟았고 더 이상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처음이라면 쉽게 익숙해지세요. 개그 반사가 민감한 경우 혀 중앙부터 긁는 것부터 시작하여 편안해지면 점차적으로 뒤로 가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 특이한 흰색 반점 또는 이상한 변색을 발견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는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고 의도적인 습관은 외부로 파급되어 장기적인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위생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측면, 즉 발에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샤워실에서 빠르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이동성이 손상되며 심지어 말초 신경병증이나 당뇨병 합병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발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으로 매 발걸음마다 지칠 줄 모르고 우리를 지탱하지만 종종 가장 늦게 보살핌을 받습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김은희 박사는 우리의 발을 집의 기초에 비유합니다. 기초가 약하거나 방치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 즉 자세, 균형, 전반적인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발의 복잡성을 고려하십시오. 각 뼈에는 26개의 뼈, 신체 전체 뼈의 4분의 1,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 힘줄, 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네트워크는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특히 위생이 소홀할 경우 발이 마모되기 쉽게 만듭니다. 발 관리가 중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지로 가는 혈류가 자연적으로 느려지고 발의 문제의 징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기, 지속적으로 차가운 발가락 또는 피부색의 변화, 붉어짐이나 창백함 등는 심혈관 문제와 같은 광범위한 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발 관리는 단순한 편안함 그 이상입니다.
이는 감염, 궤양, 심지어 절단에 대한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촉촉하고 불결한 틈새는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어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에 합당한 관심을 줄 수 있습니까? 매일 철저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샤워할 때 물을 튀기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클렌징도 해보세요. 샤워 의자, 욕조 가장자리 또는 따뜻한, 뜨거운 것이 아닌 물이 담긴 대야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부드러운 수건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발의 위쪽, 아래쪽, 측면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땀과 잔해물이 숨어지기 좋아하는 발가락 사이의 공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창문 블라인드 칸막이를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모든 구석구석을 청소해야 합니다. 각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씻은 후 굳은 살과 각질이 쌓이기 쉬운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깨끗하게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발을 두드려서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73세의 이웃 한병우 씨는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대충 헹구는 것 외에는 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발가락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미묘한 변색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의사를 방문했을 때 초기 단계의 곰팡이 감염이 밝혀졌습니다. 노인들, 특히 발이 하루 종일 젖어 있거나 신발에 쥐가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병우가 매일 저녁 발을 제대로 씻기로 결심하자 몇 주 안에 감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걷는 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완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건강한 발은 그에게 더 안정된 걸음걸이와 새로운 독립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방정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적절한 발 관리의 실제 열쇠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있습니다. 철저히 말리세요. 접시로 가득 찬 싱크대를 씻어서 닦지 않고 쌓아서 자연 건조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틈새, 즉 어둡고 숨겨진 부분에 물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원치 않는 성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세탁 후에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들고 발가락 사이의 공간에 특히 주의하면서 구석구석 말리면서 시간을 투자하세요. 특히 이 부위는 습기가 잘 갇히기 쉬우며 습기가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무좀 등 곰팡이균의 온상이 됩니다. 세심하게 행동하십시오. 각 발가락을 약간 들어 올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두드리며 물기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발이 완전히 건조되면 다음 단계는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발등과 발바닥에 보습제를 소량 바르고 마사지하여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갈라짐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바르지 마십시오. 좁고 밀폐된 공간에 과도한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 성장을 촉진하여 모든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행동으로 생각하십시오. 필요한 곳에 수분을 공급하되 발가락 틈새를 건조하고 통기성을 유지하십시오. 세탁과 건조를 넘어 적극적인 관찰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발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깜빡이는 자동차 대시보드 조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검사해 보세요. 새로운 변색 반점, 아마도 붉은 색조 또는 비정상적인 어두워짐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는 잔소리가 있습니까? 낯깃거려 보이는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습니까?
이는 혈액순환 장애부터 감염, 당뇨병 관련 합병증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미묘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약속을 잡으세요. 조기 조치를 취하면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를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잠에서 깨어나 몸이 상쾌해지는 아침 시간이 이상적입니다. 몇 분 동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몇 달간 통증을 피할 수 있고 하루를 보낼 때 더 나은 균형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발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건조함, 굳은 살 또는 보기 흉한 갈라짐이 없어집니다. 이제 종종 무시되는 신체의 또 다른 부분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내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충 스크럽만 하고 더 나쁘게는 데오도란트를 빠르게 뿌리는 것에만 의존하여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적절한 겨드랑이 관리는 냄새를 가리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귀하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림프계. 이는 신체의 여과 네트워크 역할을 하여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방어를 강화합니다. 림프 건강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인 박지영 박사는 겨드랑이 부위에 주요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림프절은 상체의 배의 커브 역할을 하는 작지만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 노드는 폐기물을 필터링하고 감염 퇴치를 돕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위가 땀, 죽은 피부세포, 박테리아 또는 탈취제 및 발한 억제제의 잔류물로 막히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축적은 자극, 모공 막힘 또는 심지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피부는 얇아지고 더욱 섬세해지며 갇힌 수분, 개인 관리 제품의 독한 화학 물질 또는 연마제 문지름으로 인해 발진이나 불편함에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겨드랑이를 무시하면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붉어지고 가려운 발진, 부드러워 막힌 모공, 약간 부어오른 림프절 등은 모두 신체의 해독 시스템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다행히 적절한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작하면 피부가 열리고 잔여물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수세미 스펀지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겨드랑이를 깨끗이 닦아주세요. 원형 동작으로 움직여 땀과 박테리아를 푼 다음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조각을 연마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좌우로 전환합니다. 목표는 공격성 없이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게 문지르면 민감한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볍고 효과적인 터치를 유지하세요. 65세의 퇴직교사 윤순자를 예로 들어보자. 수년 동안 그녀는 반복되는 겨드랑이 발진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순하고 향이 없는 비누로 바꾸고 좀 더 신중한 세탁 기술을 채택한 후에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나는 자극받고 울퉁불퉁한 피부를 끊임없이 다루곤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씻고 철저히 헹구는 법을 배우고 나니 마치 밤낮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클렌저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겨드랑이에 물을 흐르게 하세요. 해당 부위에 도달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반대쪽 팔을 몸 위로 교차시켜
더 나은 지렛대와 제어력으로 수건을 안내해 보세요. 샤워 후에는 발을 말리는 것만큼 건조도 중요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깨끗한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말려주세요. 피부가 긁힐 수 있으므로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문지르면 박테리아가 정착할 수 있는 작은 찰과상이 남을 위험도 있습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젖은 옷을 바구니에 넣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생물 성장의 초대입니다. 건조되면 탈취제를 사용하기 전에 겨드랑이를 잠시 환기시키십시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부가 진정되고 자극 가능성이 줄어들며 깨끗하고 건조한 피부에 부착되어 데오도란트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려해야 할 흥미로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있으며 조용히 독소를 걸러내고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적절한 겨드랑이 위생은 단순히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결과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겨드랑이 피부가 막힌 모공으로 인해 거칠어진 느낌 없이 눈에 띄게 매끄러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극이 사라질 수 있으며 데오도란트를 바르기 전에도 냄새가 덜 감지될 수 있습니다. 왜? 냄새를 유발하는 땀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면 냄새가 더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편안함, 자신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부위인 겨드랑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웰빙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체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혈관과 림프절의 중요한 네트워크인 림프계는 우리가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능에 크게 의존합니다. 개선된 위생 관행 덕분에 이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활기 넘치는 70세 할머니 이경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거의 우연히 이 계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가끔 겨드랑이 아래에 작고 부드러운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시간을 들여 겨드랑이를 제대로 청소하기 시작하자 그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정기 방문 중에 의사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제 축적된 물질로 인해 막히는 일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림프계가 더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관리에 몇 분만 더 투자하면 피부가 더 부드럽고 건강해지고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예상치 못한 환영받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조용히 강력한 보상을 제공하는 작고 거의 쉬운 습관입니다. 빠르고 주의 깊은 클렌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순한 비누, 부드러운 천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땀, 박테리아, 죽은 피부세포를 닦아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루틴은 간과되었던 신체 부위를 편안함과 자신감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글을 읽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두 번째 항목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여행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는 작은 방법일 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저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호흡.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해가 질 때까지 약 2만 번의 호흡을 다시 생각하지 않고 수행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신이 얼마나 잘 호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중 대부분은 코가 뒤에서 조용히 제 역할을 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지와 잔해물을 걸러내는 집의 공기 필터와 마찬가지로 비강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력이 느려지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약간의 의도적인 관리를 통해 호흡 방식, 수면 깊이, 하루 종일 활력을 느끼는 방식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코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한 천연 공기청정기입니다. 매일 만커트의 공기를 필터링하여 먼지, 꽃가루, 알레르겐은 물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게 떠다니는 박테리아까지 걸러냅니다. 그 좁은 통로 안에는 엄청난 양의 미세한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답답함, 잦은 재채기, 잔소리하는 부비강 압박,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 등의 결과가 몰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69세에 은퇴한 건설 노동자 강대철 씨는 풍화된 미소를 지으며 이 투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톱밥과 오물을 흡입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혼잡이 단지 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헐떡거리며 잠에서 몇 시간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코를 제대로 청소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기분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비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상쾌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침을 빠르게 헹구는 것만큼 쉽습니다. 따뜻한 물을 콧구멍 주위에 뿌리면 밤새 쌓인 먼지와 점액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에 상쾌한 샤워 효과를 주어 자극 물질을 쉽게 씻어내는 부드러운 미스트인 식염수 스프레이를 선택합니다. 정원 가꾸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76세 은퇴자 심영숙 씨는 이렇게 맹세한다. 저는 매일 아침 머리가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답답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식염수로 헹구면서 훨씬 더 맑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거친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한 클렌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네티팟이 더 깊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작은 찻주전자 모양의 장치는 식염수를 사용하여 부비강을 씻어내고 완고한 충혈을 제거하고 즉시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 느낌을 신선한 공기의 숨결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를 푸는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두 콧구멍을 모두 꼬집고 세게 불지만 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점액이 부비강으로 더 깊이 들어가 염증이나 압박감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한쪽 콧구멍을 부드러운 티슈에 대고 부드럽게 불어넣은 다음 손을 깨끗이 씻어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교통체증이 여전히 지속된다면
증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샤워실에 들어가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습한 공기로 인해 점액이 느슨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김이 나는 물이 담긴 그릇 위에 얼굴을 대고 앉아 열을 가두기 위해 머리 위에 수건을 두릅니다.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면 기도를 더욱 열어주는 냉각 및 진정 효과를 제공하여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 의식이 호흡을 맑게 유지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는 또 다른 문제, 즉 코 건조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기후에는 코 안에 연약한 피부가 마르고 자극을 받아 불편하거나 심지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비타민 E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을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살짝 바르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강을 촉촉하고 편안하며 외부 요인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더 나은 코 관리의 효과는 대개 며칠 내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호흡이 더 자유로워지고 밤새도록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으며 긴장성 두통이나 알레르기 발작이 사라진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아침 골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은퇴한 엔지니어인 84세의 정남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봄날은 재채기, 코 막힘, 일 등 고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년 그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코 위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자 티슈도 없이 페어웨이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코는 단순한 필터가 아니라 건강을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충혈, 잦은 코피, 걸쭉하거나 이상한 색의 분비물, 10일 이상 지속되는 부비강 통증은 표면 아래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코를 관리하는 것은 가끔 훌쩍이는 소리를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폐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강화하며 숨을 쉴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코 위생을 일상생활의 리듬에 포함시키고 나면 그것 없이 어떻게 관리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음번에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을 때 또는 따뜻한 샤워실에 들어갈 때 잠시 멈추고 코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꼽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작고 하찮은 몸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 전체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아직 여기 계시다면 이 비디오를 보거나 함께 읽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거나 흥미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이 여행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는 빠른 방법일 뿐입니다. 시간을 내어 여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관심은 소중하며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부분이 거의 2번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꼽.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부에 있는 미묘하고 작은 보조개일 뿐입니다. 한때 우리가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곳의 조용한 잔재입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거기에 앉아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거나 마음을 교차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종종 무시되는 지점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반적인 건강에 놀랍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이에요. 배꼽은 개인 위생에 있어서 가장 간과되는 부위 중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이 수십,
때로는 수백 종의 다양한 박테리아를 수용하는 번성하는 생태계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 중 다수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므로 배꼽은 박테리아 축적, 불쾌한 냄새,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청소되지 않을 경우 감염이 발생하는 이상적인 온상이 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3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청바지에 숨겨진 주머니로 배꼽을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옷의 보풀하기, 바쁜 하루의 땀, 자연적으로 벗겨지는 각질, 심지어 잘 헹구지 않은 비누나 바디워시 흔적까지 모든 종류의 잔해를 조용히 수집합니다. 정기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축적이 눈덩이처럼 불어 피부 자극, 감당할 수 없는 퀴퀴한 냄새, 심지어는 경미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를 겪는 반면, 우리의 면역체계는 점차 약해져서 우리 몸이 소량의 박테리아 과증식을 막아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 교훈을 힘들게 배운 75세의 퇴직 간호사 권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기검진 중에 의사는 배꼽에 가벼운 감염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데 방치하면 정말 불편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배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복잡한 루틴, 값비싼 제품 또는 많은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샤워나 목욕 루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습관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약간의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천을 적신 다음 천을 감싼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여 접힌 부분이나 주름이 있는 부분에 손을 대고 배꼽에 부드럽게 넣으십시오. 섬세한 찻잔의 내부를 씻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거칠게 문지르거나 날카로운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볍고 조심스럽게 터치하면 트릭이 완벽하게 수행됩니다. 71세 할머니 김순희 씨는 아침 시간을 이 일로 끊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배를 씻는 동안 30초 정도 투자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는 것만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배꼽이 더 깊거나 움푹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 약간만 조정하면 프로세스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청소하는 동안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내부에 고이는 대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갇힌 습기는 꽃병에 물을 며칠 동안 놓아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물론 곰팡이가 뿌리를 내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서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세요. 더욱 철저한 작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루틴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면봉을 따뜻한 물이나 순한 무향 비누에 담근 후 배꼽 안쪽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남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마른 면봉으로 닦아냅니다. 이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단계이지만 위생게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단순히 청결함 그 이상입니다. 배꼽에 이런 관심을 기울이면 몇 가지 놀라운 이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인 78세 백정자가
이 사실을 직접 발견했다. 수년 동안 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를 풍겼습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배꼽을 제대로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냄새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배 주변의 피부도 더 매끄럽고 건강해졌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약물의 변화, 피부세포 회전 속도의 저하로 인해 체취가 변하거나 미묘한 피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작은 조정은 매일 얼마나 신선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단 며칠 내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는 사라져야 합니다. 배꼽 근처의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고 자극이 덜해 보일 수 있으며 가끔 깨닫지 못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발적, 비정상적인 분비물, 가려움증 또는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발견한 경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위생상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미한 감염, 낭종, 오래된 피어싱과 관련된 문제 등 의사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감염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염이 더 빨리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어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꼽이 뚫린 경우에는 수년 동안 치료되었더라도 배꼽 위생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피어싱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어싱된 배꼽은 장신구 주변의 박테리아, 땀, 작은 각질 조각을 가둬 자극을 유발하거나 숨길 수 없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어싱을 했다면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물이나 순한 비누로 장신구 주변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수건이나 면봉으로 완전히 말리십시오. 모든 것을 점검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 배꼽에 대한 작은 사랑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귀하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한 빠르고 쉬운 승리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아래의 3개를 드롭하여 인사하세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하면 건강과 장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과되는 신체 부위 5가지가 있습니다. 혀부터 발, 겨드랑이, 코, 심지어 배꼽까지 이러한 간단한 습관은 위생을 개선하고 웰빙을 향상시키며 어쩌면 수명을 몇 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일상생활에 적용할 내용 한 가지를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팁을 보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